그렇다. 경로 수정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성공에 관한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서 수많은 영감을 얻는다 해도 정작 지금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 정말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스티븐 바틀렛의 CEO의 다이어리.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애플이 집계한 영국 팟캐스트 순위에서 내가 진행하는 CEO의 다이어리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수많은 컨텐츠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고작 5년 전에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도 아니었고 특출난 인터뷰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편집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진행을 잘하는 진행자도 많고 유명한 게스트를 초대하는 팟캐스트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왜 1등이 되었을까? 나는 그 답을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다. 나와 우리 팀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비웃고 고개를 저을 만한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일에 정말 진심으로 목숨을 건다. 왜냐고? 그 작은 차이들이 결국은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우리 팀은 게스트가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조사해서 촬영장에 잔잔하게 틀어놓는다.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그 음악 덕분에 게스트는 마음을 열게 된다. 또 촬영장의 실내 온도 역시 철저히 신경 쓴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인터뷰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디테일은 겉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정성에 언제나 감동한다. 우리 팀은 압도적으로 잘해서 성공한 팀이 아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 절대 흘려보내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지나치는 작은 실수,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잖아 라고 덮어버리는 정말 미세한 불편. 나와 우리 팀은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차이는 언제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디테일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작은 것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이 철학을 내가 운영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파괴적 기업들이 공유하는 공통 언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77년 동안 자동차 산업의 왕자를 지켜온 제너럴 모터스, 그 이름만으로도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브랜드였다. 하지만 최근 그 자리를 빼앗은 상대는 놀랍게도 패전국의 공장으로 출발했던 도요타였다. 실제로 도요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글로벌 판매량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9.2% 성장률을 기록하며 2위인 폭스바겐보다 무려 200만 대 이상을 더 팔았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모든 것이 부족했다. 인력도 자본도 장비도 없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도요타의 엔지니어 오노 타이이치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기회로 바꾸었다. 그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도요타 생산 시스템.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대의 성과와 잠재력을 끌어내는 구조였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심장에는 카이젠이 있었다. 카이젠이란 개선을 뜻하는 일본어로 제조업에서 공장 작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개선 활동을 뜻한다. 쉽게 말해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일부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이 카이젠 철학을 바탕으로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했고 놀랍게도 그 대부분이 현장 직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안된 것들이다. 어떤 제안들인지 살펴보면 작업 중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물병을 더 큰 걸로 바꾸자. 공구 선반을 조금 더 낮춰서 누구나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자. 안전사고 주의 문구의 글씨를
단 1포인트만 더 키우자. 제한된 내용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도요타는 그런 사소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하나하나는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개선이 쌓이고 축적되어 무너뜨릴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 본사 근로자들의 아이디어 건수가 미국 공장보다 무려 100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곧 카이젠은 시스템이 아니라 도요타의 문화이며 정체성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진짜 혁신은 공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신념을 바꾸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거대한 물줄기라도 바위를 단숨에 쪼개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는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 그 단단한 바위를 뚫고 만다. 이건 삶의 본질이기도 하다. 대단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개 한 방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만 그러다 번번이 좌절하고 포기한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변화는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작고 미세한 개선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무엇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는가?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었는가?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는가? 무의식처럼 반복하던 행동 중 하나라도 더 의식적으로 해보았는가?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그 한 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당신 인생의 궤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타이타니코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빙하 충돌 가능성을 경고받았을 때 남긴 말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거대한 배는 차가운 대서양 한가운데서 조용히 천천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충돌 그 자체가 아니었다. 더 치명적인 건 충돌 이후의 반응, 아니 그 무반응이었다. 1등 항해사 머독은 이제 타이타니코는 끝났다고 인정했지만 배 안의 분위기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을 직면하는 대신 외면하고 부정했다. 설마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여기는 1등석이잖아. 그들의 외면과 회피는 결국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사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처럼 막 나서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문제를 직시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하는 그 결정적인 찰나 말이다. 그런데 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과 타이밍에 타조처럼 고개를 숙여 모래 속에 파묻고 말았다. 불편한 감정을 무시했고 꼭 꺼내야 할 대화를 미뤘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상황이 곧 정리되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다. 내가 외면한 문제는 절대로 제 발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타조 효과다. 문제가 클수록, 위협이 클수록, 불편한 진실일수록 사람은 더 강하게 외면하고 싶어한다. 마치 타조가 위협을 느낄 때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이건 내 눈앞에 없어 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다. 이건 이성적이지 않지만 인간의 본능이다. 문제는 이 본능을 따라가는 순간 생존의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문제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당신이 외면한 만큼 자란다. 영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빚이 있는 영국인들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직면하지 않고 간단한 조정조차 하지 않아서 손실을 본 금액이 한 달에 5,500만 파운드, 약 1,000억에 달한다고 한다. 또 한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상승할 땐 포트폴리오를 자주 확인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포트폴리오를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도 있다. 50에서 64세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동료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은 검진을 받을 확률이 오히려 10% 낮아졌다. 왜일까? 그 불안이 너무 커서 차라리 모르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현실을 직면하는 그 고통보다 무지 속의 안도가 차라리 더 낫다고 느끼는 그 순간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 함정에 빠졌다. 코닥, 노키아, 블록버스터, 야후, 블랙베리, 마이스페이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변화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걸 보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 혁신을 회피했고 불편한 데이터는 무시했으며 고객의 신호를 듣지 않아 시장의 목소리와 단절된 채 환상 속에서 경영했다. 그리고 그들이 외면한 현실은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렸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가장 빠르게 위기를 돌파하고 회복하는 사람은 현실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다. 아프다면 병원에 가야 하고 자산이 불안하다면 통장을 열어봐야 한다. 또 관계가 흔들리면 진심으로 마주 앉아야 한다. 회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위기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해결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타조처럼 행동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나는 세계적인 행동과학자 니르 이알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행동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요, 쾌락이 아니라 불편함을 회피하려는 본능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껏 사업을 하며 가장 크게 후회한 순간들도 결정해서 실패한 일이 아니었다. 결정하지 않은 채 외면해버린 순간들이었다. 뻔히 알면서도 회피해버린 직원의 문제, 꼭 나눠야 했던 고객과의 불편한 대화, 이 사회에 반드시 전달해야 했던 경고 메시지. 나는 이 모든 걸 타조처럼 덮어두고 모른 척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내가 예상했던 최악보다 더 나빴다. 이런 타조 효과는 비즈니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도 숨어 있다. 대화는 하지만 정작 할 말은 피한다. 싸우긴 하지만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감정은 이미 멀어져 있다. 이건 관계가 아니다.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동의 자기 기만이다. 그렇다. 삶은 불편함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당신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그 불편함을 감당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그 갈등을 그대로 흡수하며 자라게 되고, 당신의 몸과 마음 역시 서서히 무너져 간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어떤 문제든 타조처럼 외면하지 않겠다고. 내 삶과 관계, 그리고 일에서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일수록 더 빠르게, 더 정직하게 정면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며 성장과 자유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사회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불편함과 회피를 넘어서기 위한 4단계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가장 실용적인 자기경영 도구이자, 누구든 이걸 실천하면 반드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단계, 일시정지, 그리고 인정하라.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회피한다. 아직 견딜만 하다고, 금방 나아질 거라고, 이런 자기 기만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나 이런 부정의 반복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멈추는 건 패배가 아니다. 멈추는 순간부터 정리가 시작되고 생각할 공간이 생기며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해진다. 2단계, 자기 검토, 내면을 해부하라. 잠시 멈췄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이 날 불편하게 만들었는가?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지? 이 과정은 마치 미해결 사건을 추적하는 탐정과 같다.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지만 증거는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단, 이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 반복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남 탓을 하며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피드백, 타인의 시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3단계, 사실 공유.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라. 이제는 밖으로 꺼내야 할 때다.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부터 인정하면 된다.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과 갈등은 잘못된 대화의 틀을 벗어나 건강한 대화의 장으로 옮겨진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말하지 않는 동안 문제는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 침묵은 타조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꺼내지 못했던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타조 상태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고립감이나 단절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유대와 연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두려움을 말로 꺼낼 때 관계의 단절에서 회복의 가능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이다. 다단계, 진실 추구,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이제 마지막 단계,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 진실을 겸손하게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와 편견, 감정의 왜곡과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 중요한 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자 하는 인내심이다. 물론 진실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다시 불편해질 것이고 또다시 도망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1단계로 돌아가라. 다시 멈추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대화하고 다시 진실을 추구하라. 반복이 곧 진전이다. 진실을 향한 반복된 시도가 당신을 타조에서 인간으로, 회피에서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의 삶에 지금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은 없는가? 외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 회피하고 있는 관계의 균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강의 적신호. 어쩌면 당신은 지금 구명보트가 뻔히 보이는데도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당신은 타조처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사자처럼 정면을 응시할 것인가? 잊지 마라. 그 선택이 당신의 생존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탁월한 조직, 압도적인 프로젝트, 강력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직접 모든 걸 잘하려 애쓰지 말고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버진그룹의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에게서 배웠다.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한 다큐멘터리 시사회 후 나는 그를 인터뷰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세계에서 잘 알려진 기업가 중 한 명이자 민간 우주 여행을 현실로 만든 말 그대로 모험가였다. 그런 그가 인터뷰 도중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난독증이 있고 공부도 못했어요. 수학도 잘 못해요. 순이익이 뭔지 총이익이 뭔지도 몰랐죠. 그는 실제로 이사회 회의 도중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라고 물었고 한 이사가 그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종이와 색연필로 순이익과 총이익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줬다고 한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회계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되니까요. 사실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버진그룹 산하의 40개 회사, 직원 7만 1천 명, 연간 240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억만장자가 글도 잘 못 읽고 수학도 약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던 CEO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내가 22살에 창업한 회사는 세계 곳곳에 수백 명을 고용했고 수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나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유럽, 미국, 영국 사무실을 오가는 비행기에서 보냈다. 그런데도 회계나 세무 같은 분야는 나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핵심 원인이었다. 나는 진짜 CEO가 아닌가? 내 안엔 늘 그런 의심이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예를 들어 브랜딩, 메시지, 품질,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했고 그 외의 모든 일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위임했다. 나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되길 일찌감치 포기했고 대신 적재적소에 최고의 사람을 두는 CEO가 되기로 했다. 이 전략은 언제나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략을 경영대학원도 창업 블로그에서도 자기 개발서도 거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들은 말한다.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집중한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관점을 바꿔야 한다.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도 그걸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그냥 모든 건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 회사는 결국 누구를 고용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모든 위대한 기업의 본질은 사람을 보는 눈과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실력에 달려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 B급, C급이 아닌 A급만을 찾았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시킬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들을 수 있을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 추진력, 역량이 모든 성공의 중심이라고 믿는다. 그건 위험한 착각이다. 특히 경험이 부족할수록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의 목적지는 결국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독창성, 아이디어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제품 전략, 마케팅, 브랜딩, 전부 그 회사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지보다 누구와 함께 할지를 먼저 본다. 물론 당신의 자의식은 말할 것이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하지만 당신의 잠재력은 이렇게 속삭인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그리고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라. 그렇다.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을 찾아라. 진짜 성장은 혼자 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날아오르는 것이다. 당신이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다.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맡기는 능력, 그게 진짜 리더의 조건이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골프를 잘 모른다고 해도 그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2살 때부터 골프채를 쥐었고 신동으로 불렸으며 자신의 스윙을 반복 또 반복하며 집요하게 플레이 영상을 분석한 선수. 골프에서만큼은 완벽주의자이고 타고난 승부사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다. 타이거 우즈는 스스로를 뜯어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랍게도 자신이 이미 세계 정상에 올랐던 그때 시작되었다. 1997년 프로 전향 단 7개월 만에 우즈는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직후 우즈는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스윙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변은 술렁였다. 코치, 전문가, 동료 선수, 친구들까지 모두 말렸지만 우즈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경기력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싶었고 스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 즉 카이젠의 여정에 들어선 것이다. 그 여정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다. 18개월간 우즈는 우승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타이거 우즈의 시대는 끝났다는 비웃음이 따라 붙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윙을 수정하고 반복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꿈꾸던 새로운 스윙이 만들어졌다. 정교하고 정확하고 전천후로 다재다능한 플레이어가 된 그는 PGA 투어 6연속 우승을 시작으로 역사상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통상 82승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렇다. 경로 수정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그저 반복된 일상 속에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며 어차피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점검 없는 비행은 결국 추락이다. 변화 없는 삶 역시 결국 퇴보다.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점검할 타이밍이다. 당신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당신이 정말 원하는 방향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잘못된 비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